안녕하세요.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선수에 대한 완벽한 분석 총정리 스카우트 H 시간입니다. 에릭슨 선수에 대해서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네 번째 시간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에 앞서서 또 한준TV의 새로운 출발에 대해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튜브에서 한준TV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갑자기 왜 새로운 영상이 안 나오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 채널에 조금의 문제가 생겨서 새롭게 채널을 이제 오픈하고 다시 운영하게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실 때 한준TV 옆에 영문으로 HANJUNE TV를 함께 치시면 새로운 채널을 이제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새로운 채널에 오셔서 새로 올라오는 최신 영상과 또 재미있는 소식 확인하시기 바라고 또 다시 한번 구독해 주시고 또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릭센 선수에 대한 얘기, 덴마크 대표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그 유로 2020의 그때 그 일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에릭센이 축구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물론 덴마크 대표팀이 유로 2020 대회에서도 더 이상 잘하기 어려울 것이다.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 사실 4강에 간 것까지는 알려졌지만 에릭센 선수가 어떻게 좀 지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일단 그러니까 핀란드하고의 유로 본선 조별리그 첫 경기였죠. 첫 경기에서 그 전반전 도중에 이제 전반전 조금 막판쯤에 심정지 현상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15분간의 그 응급 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었고 그 이송되는 과정에서 다행히 그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에릭센 선수가 손을 이렇게 드는 장면도 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독일 의사가 한 명이 있었다. 그 경기를 다행히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가 급하게 내려가가지고 또 도와줬었다. 관중석에? 그래서 그게 더 그래서 조치가 쉽게 될 수 있었다라고. 제가 왜 이 얘기 많이 알려져 있던 얘기였나요? 이거 제가 4대 축하면서인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디서 제가 말씀드린 건 널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저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지하고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고 와서 아마 4대 축항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하게 제가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달슨에서 했는지 4대 축항에서 했는지 확실한 건 이제 독일의 의사가 관중석 경기를 보다가 내려가서 도와줬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1호 선수는 그래도 의식을 잃은 시간이 길진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에릭센 선수는 진짜 위험한 시점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도움이 됐었다라고 했는데 어쨌건 간에 그 경기에서 덴마크는 0대1로 지긴 했죠. 근데 이제 포얀팔로 핀란드 간판 공격수인 포얀팔로가 골을 넣었는데 포얀팔로 선수도 골 넣고 나서 셀레브레이션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상당히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죠. 핀란드 팬들이 크리스티안을 선창하면은 이제 덴마크 팬들이 에릭센을 외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크리스티안 에릭센 크리스티안 에릭센 이걸 계속 경기 내내 했었죠. 경기 내내 하기도 했었고 다행히 이제 제세동기를 수술을 받아가지고 성공적으로 나오긴 했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덴마크 선수들이 그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카이르가 이제 여자친구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긴 했었지만은 카이르가 가장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프타임에 너무 힘들어했고 옆에서 봤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켜주기 위해 다 같이 이렇게 둘러싸고 하긴 했지만은 그게 너무 충격이 컸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후반전 초반에 이제 카이를 뺐었거든요. 그거 가장 먼저 뺀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휴먼트 감독이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밖에서 봤을 때 이제 주장으로서 정말 강인한 정신력으로 그 상황을 이제 컨트롤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는 훈련도 아예 그 팀 훈련 자체를 쉬었고 심리치료사를 불러가지고 심리치료를 받고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 경기에도 패하면서 탈락 위기에 있었지만은 이제 러시아한테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보면서 극적으로 이제 16강에 진출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아니었죠.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기억하는 그 크리스텐센의 대포할 슈팅이 나왔던 그 명승부도 있었고 그 호이비에르 머리 깨지면서도 뛰고 그 선수들이 에릭센을 위해서 우리는 최고의 성적을 내야 된다.
이렇게 도리어 단결하기 시작하면서 16강전에서 웨일즈를 4대 0으로 대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강전에서도 체코를 2대1로 꺾으면서 준결승까지 진출했죠. 거기다 준결승전에서도 잉글랜드 상대로 상당히 선전했으나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1대2로 패했었죠. 네, 정말 드라마를 썼던 덴마크였는데 네. 사실 이제 그때 정리해보면 이제 에릭센이라는 선수가 빠졌던 것이 큰 타격인데 전술적으로는. 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팀을 네. 강하게 만들어줬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대회까지는 그게 되지만 네. 그 이후에 덴마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좀 이런 좀 얘기도 있었는데 네.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이제 덴마크 대표팀에서 에릭센이 어느 정도의 좀 선수였느냐 살펴보시죠. 제가 뭐 그러니까 연령대별 대표팀은 다 뛰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5세 뭐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원래 그런 거는 이제 기록에 거의 안 넣고 17세 이하부터 하면은 연령대별 다 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 3월 3일 그 오스트리아하고의 평가전에서 교체 출전하면서 만 18세 17일의 어린 나이에 이제 A매치 데뷔전을 치렀고요. 네. 또 이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본선 2경기 교체 출전해가지고 덴마크는 비록 그 네덜란드하고 일본한테 패하면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긴 했지만은 에릭센이라는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다라는 평가를 들었었죠. 네. 그리고 이제 2011년 6월 4일 아이슬란드하고의 그 유로 예선 경기에서 만 19세 3개월 21일의 나이에 A매치 첫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A매치 111경기에 출전해가지고 38골을 넣으면서 상당히 많은 A매치 기록과 골을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무엇보다도 그 덴마크 올해 선수에 무려 5회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덴마크 대표팀의 모든 것이었네요. 2013, 2014, 2015, 2017, 그리고 2018년 이렇게 덴마크 올해 선수를 수상하면서 전설인 브라이언 라우드롭의 4회를 제치고 역대 최다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허두에 덴마크에서 어느 정도 입지냐고 했을 때 라우드롭 형제가 그래도 라우드롭이 레알 마드리드 네. 가고 뭐 여러 가지 그 화려했기 때문에 네. 범접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에릭센은 덴마크의 역사다. 네. 그러니까 클럽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미하일 라우드롭이 그렇죠. 가장 화려했다라고 네. 평가를 듣고 있는데 미하일 라우드롭은 뭐 어쨌건 간에 그 감독하고의 마찰이라든가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유로 1992 우승에 기여하지 네. 못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대표팀만 놓고 보면 브라이언 라우드롭이 네. 조금 더 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유로 1992 우승의 에이스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은 또 클럽까지 합치면 에릭센도 그러니까 라우드롭 형제한테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클럽과 대표팀은 그러면 덴마크가 들어봤을 때 라우드롭 형제랑 에릭센 정도는 항상 이제 언급될 만한 역대급 예. 선수다. 근데 그런 에릭센이 이제 빠졌단 말이에요. 예. 빠지고 월드컵 예선을 했는데 월드컵 예선도 근데 승승장구를 했어요. 네. 그 월드컵 예선에서 8라운드까지 8전 전승의 무실점이었어요. 유일한 무실점이었어요. 이게 근데 약간 조편성 운이 좀 다른 건가요? 아니 뭐 약간은 따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만만한 조는 아니었거든요. 예. 거기다가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어쨌건 유로에서 네. 좋은 뭐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던 팀인데 예. 그런데 이제 8라운드까지 그랬었고 그러면서 이제 독일과 함께 가장 먼저 그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지었었거든요. 8호 제도하고의 9라운드에서 첫 실점을 하긴 했지만은 3대1로 승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하고의 최종전에서 그 0대2로 패하긴 했는데 뭐 그때는 좀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긴 했었죠. 사실 뭐 이제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덴마크 이렇게 보면은 유로 본선에 올랐던 팀들이 있는 조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초강 팀은 없다고 해도 쉬운 조는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이제 월드컵 유럽 예선 당시에 좀 평균 라인업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이 포지션별로 뛴 선수들을 이렇게 배치를 한 거거든요. 예, 뭐 포울센이 원투베에 서고 이제 담스고르하고 스코폴센이 좌우 윙포드에 서고 벨라인이 호이비에르에 네르고르가 이제 중원을 구축을 했고 멜레하고 바스가 좌우 풀백에 이제 카에르하고 크리스텐센 중앙 수비수에 슈마이켈이 골키퍼로 섰었죠. 하지만 이 진영을 보면은 뭐 이제 유럽 빅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말 다 좋은 선수들이고 이제 뭐 에릭센의 자리라면 역시 이제 델라인이 대신 좀 나와서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이제 창조성의 측면이 좀 떨어지는 팀이 되네요. 대신 그러니까 스코폴센이 저는 월드컵 예선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측면 공격을 상당히 잘 이끌어줬던 게 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도 해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진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뛰는 게 너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도 좋고 그 수비 쪽에서도 골을 많이 넣고 약간 좀 그렇게 다양하게 골을 넣는 모습이었죠. 예. 사실 이제 에릭sen 선수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1차적으로 이제 유로에서 힘들겠다 했는데 예. 이겨냈고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덴마크가 월드컵에서 큰 기대를 그런 받는 팀은 아니었는데 예선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근데 에릭센이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골을 다 넣었죠. 예. 일단 뭐 그러니까 네덜란드하고의 평가전에서는 그러니까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출전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교체 출전해가지고 2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골을 넣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물론 이 경기에서 그 덴마크가 패하긴 했지만은 에릭센 선수는 기대감을 높여줬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세르비아하고의 경기에서는 덴마크 주장 완장을 차고 또 선발 출전해가지고 이때는 또 골을 넣으면서 여기서는 이제 승리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브렌트포드에서 그 첼시전을 곧바로 가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것도 스태포드 브리지 원정. 그렇죠. 근데 또 골을 넣으면서 3경기 연속 골을 넣는. 사실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 미드필드 3경기 연속골 넣었고 덴마크의 약간 주장단의 뭐 일원으로서 이제 팀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제 덴마크는 에릭센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전 선발 명단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저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이긴 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델라이니하고 호이비에르하고 에릭센을 좀 많이 예전에 그러니까 유로에서 이렇게 원래 쓰긴 했었거든요. 근데 델라이니가 최근 들어서 부상이 조금 많잖아요. 부상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걸 고려하면은 에릭센, 호이비에르의 네르고르가 뒤를 받쳐주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또 소속팀에서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적으로도 좀 이제 팀 자체의 훈련이나 경기에 좀 좋을 수도 있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델라이니가 유로에서 정말 잘했고 뭐 도트문트에서도 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괜히 세비야를 가가지고 뭔가 막아 꼈는지 뭐 하는 게 없어요. 그 네덜란드전에도 델라이니 선수가 실수를 했었죠. 실수해가지고 실점을 허용한 데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교체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라인업은 사실 이제 본선에 갔을 때 이제 컨디션을 또 봐서 이제 감독이 정하겠지만 확실한 건 에릭센 주전이다. 맞죠? 그 아마 호이비에르 에릭센은 일단 받고 가고 델라인이랑 네르고르가 조금 경쟁하는 체제로 보여요. 근데 아마도 약팀하고 싸울 때는 그래도 호이비에르 홀딩에 델라인이 에릭센 이렇게 세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이제 뭐 만만치 않은 팀들하고 붙을 때는 그러면 조금 수비적인 밸런스도 고려해가지고 네르고르 홀딩에 호이비에르 에릭센 이렇게 세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덴마크 대표팀이 이제 월드컵 본선 D조에 속했는데요. D조에 속한 팀들을 보면 프랑스, 튀니지 그리고 이제 아시아와 남미의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올라올 팀인데 거의들 대부분이 이제 페루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저희가 봤을 때도 좀 그래요. 사실 아랍에미리트, 호주를 넣고 봐도 둘 다 뭐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뭐 호주가 좀 훨씬 낫고 근데 호주랑 페루를 근데 호주도 일본전 보니까 너무 못하더라고요. 아랍에미리트 보셨잖아요. 뭐 이렇게 뭐 그래서 누가 올라오든 사실 페루의 조직력과 페루의 공격력을 이기기 어려서 페루가 올라온다. 그럼 여기 2조에서 사실은 뭐 튀니지도 뭐 무시할 수 없는 팀이고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덴마크. 저는 뭐 덴마크가 일단 16강은 갈 거라고 봅니다. 덴마크가 그가 월드컵 예선에서 보여준 경기력들도 너무 좋았고 유로에서도 어쨌건 준결승까지 올라간 팀이에요. 잉글랜드랑 뭐 연장전까지 갔었고 그런 것들 고려하면 전 덴마크는 이번 대회에서 상당히 주목해볼 만한 팀이라고 생각은 해요. 주목해볼 만한 팀이라는 것은 결국엔 토너먼트 이후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6강에 올라가면 C조를 만나게 되고 C조에는 뭐 아르헨티나나 뭐 이제 멕시코 이런 팀들이 있고 실제로 뭐 지금 이거 봤을 때는 뭐 다른 팀들도 나쁘지 않지만 16강 단골 손님인 두 팀이 올라올 것 같은데 결국 그러면은 이제 프랑스와 1위 경쟁은 프랑스가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아르헨티나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르헨티나 만날 가능성이 높고 뭐 쉽지 않은 경기긴 할 거예요.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물론 뭐 이제 스칼로니 감독 밑에서 지금 조직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뭐 대신 그 선수들의 화려한 면면은 예전보다는 좀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덴마크하고 그러니까 조금 팀 컬러가 비슷한 팀들끼리 붙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사실 뭐 이제 로셀소가 주전인 아르헨티나니까요. 근데 덴마크가 저는 뭐 아르헨티나하고도 충분히 해볼 만은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이었으면 덴마크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덴마크가 지금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조직력인 측면이라던가 그리고 정신력적인 측면에서는 덴마크가 거의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팀들 중에서도
최고 레벨에 올라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그쵸. 유로 준결승의 원동력, 그리고 또 이제 그 독일과 함께 가장 먼저 유럽 예선을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유로에서 결국에는 이제 에릭슨 선수는 첫 번째 경기만 잠깐 뛰고 못 뛰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메이저 대회를 잘 해보고자 하는 의지도 있을 것 같아요. 동료 선수들도 에릭센과 함께 이제 해보자.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덴마크하고 아르헨티나는 양상이 비슷할 거예요. 그죠? 아르헨티나도 메시? 그러니까요. 아르헨티나는 메시를 위해. 그리고 그걸로 똘똘 뭉쳐있잖아요. 솔직히 막 아르헨티나. 다들 이제 메시 팬이죠, 사실상 그 선수들도. 코파 아메리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승하고 나서도 다 메시를 위해, 메시한테, 다 그거였잖아요. 너의 우승을 우리가 해줄게.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메시한테 우승을 안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다 로메로건 마르티네스건 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는 에릭센을 위해 그 아래에서 똘똘 뭉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메시를 위해 메시 밑에서 똘똘 뭉치고 있고, 거기다 조직력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둘 다 또 팀에서의 역할도 거의 사실상 비슷하고 결국에는 굉장히 흥미로울 텐데, 하지만 물론 이거는 아직 조별리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설레발일 수 있어요. 왜냐? 멕시코가 1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죠. 여기서 또 프랑스를 덴마크가 제쪽 1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2강 구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튀니지를 상대로, 페루를 상대로 덴마크도 프랑스도 다 이길 수 있는 팀이면, 그러면 이 두 번째 2차전에서 이기는 팀이 좀 유리할 텐데. 근데 덴마크도 물론 우려점이 없는 건 아니죠. 덴마크는 확실한 골잡이가 없다라는. 그렇죠. 폴센 말고 사실 다른 선수들은 좀 그렇죠. 그렇죠. 그 돌베리 쓰고 이런 식인데 그런데 빈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편인 거고, 이제서야 이제 빈드는 나오기 시작하는 선수인 거고, 물론 볼프스부르크에서 상당히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코르넬리우스가 있죠, 원래. 근데 코르넬리우스 이제 쓰지 말고 빈트를 썼으면 한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사실 바르셀로나에서 부상으로 좀 못 나왔지만, 그래 브레스웨이트가 좋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 자원이었잖아요. 이제 거의 어려운 건가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물론 담스코르가 요새 담스코르도 부상 때문에 안 좋으니까 그 자리에 브레이스웨이트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브레이스웨이트도 스코어러는 아니잖아요. 저는 예선에선 스코폴센이 조금 골을 많이 넣어준 게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코폴센이 과연 본선에서도 그렇게 골 넣어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도 우려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비라던가 조직력 이런 거는 확실히 좋은데, 확실한 스코어러가 없다는 거는 조금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요소는 된다. 그렇게 고려했을 때는 사실 프랑스를 상대로 선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튀니지 페루를 상대로 다득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가 웬만하면 1위다. 여기가 1위다. 그리고 이제 사실 프랑스가 2위를 한다고 하면 이제 16강에서 프랑스 대 아르헨티나가 상수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16강은 덴마크 대 아르헨티나고 에릭센과 메시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16강을 돌파해가지고 8강에 올라간다면은 A조 1위와 B조 2위 승자와 붙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면 네덜란드랑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B조는 1강 3약 구조예요. 네덜란드가 되게 강하죠. 그러니까 B조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 미국, 이란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유럽 플레이오프인데,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오는 팀도 그렇게 강팀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웨일즈나 스코틀랜드나 우크라이나나 다 그렇게 강팀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은 가장 최연소 팀이에요. 그렇죠. 경험이 올림픽 대표팀이라고 봐도 돼요. 평균 연령이 만 23세예요. 거기는. 그리고 또 이란도. 그쵸. 이란은 많이 떨어졌죠, 옛날보다. 네덜란드한테는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란은 공격적인 축구잖아요. 공격적인 축구인데 수비는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욱 네덜란드하고 붙으면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네덜란드하고 이제 그러면 8강에서 붙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당연히 여기서도, 솔직히 말하면 아르헨티나, 덴마크도 아르헨티나가 조금 더 위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은 그래도 해볼 수는 있는 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덜란드도 그럼 8강 상대로는 나쁘지 않죠.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덴마크가 네덜란드를 꺾고 준결승에 올라간다. 그럼 물론 준결승에서는 이제는 사실상 힘들어요. 그렇죠. 거기서 만나는 팀은 힘들지만은, 그러면은
덴마크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8강에 갔었거든요. 예. 그게 역대 최고 성적이에요. 야, 그걸 깰 수 있다. 4강에 가는. 예, 대단 만약에. 유로 4강이에요. 월드컵 4강.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만 잘 넘으면 가능한 시나리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시나리오는 아르헨티나가 4강에 가는 예. 시나리오지만 우리가 덴마크를 봤을 때는 에릭센과 함께 덴마크가 네. 정말 기적을 쓰는 것도 예. 월드컵에서는 그게 월드컵이잖아요. 사실 뭐 네. 유명한 팀들만 다 올라가고 옛날에 그렇게 가상 라인업 짜봤자 그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덴마크 4강 간다? 아니요! 무슨 4강 간다요! 16강은 간다! 예, 16강은 그렇죠. 간다. 하지만 예. 아르헨티나 보면 4강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아르헨티나를 넘는다면 넘는다면? 4강도 가능할 수 있다. 아, 그래도 오히려. 여전히 네덜란드도 그런가요? 탑이죠. 그렇죠. 예, 덴마크보다 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가능성은 있다. 네, 가능성은 있죠. 최대치 4강이다. 예.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예상과 함께 이상하게 몰아가시네. 예. 이 예상이 너무 재밌어요. 월드컵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는 마음인데요. 이 실제 월드컵에서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지 저희의 이제 영상을 통해서 미리 보시고 또 월드컵도 즐기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한준TV는 최고의 분석 전문 기자, 해외 축구 전문 기자 김현민 기자와 함께 최근 핫한 선수들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 건데요. 또 다른 궁금한 선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참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